회사 다닐 때는 늘 그랬다. 회의실에서 눈빛 한 번이면 분위기가 정리됐고 휴대폰에 찍히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다. 연봉 수억 원의 고급차, 해외 출장, 그리고 오상무라는 명함까지. 사람들은 그를 보며 부러워했고 그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은퇴식 날 팍수 속에서 홀로 걸어 나오던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내려놓는 삶을 선택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놓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었다. 오늘은 바로 이 모든 걸 가졌던 한 남자의 은퇴 후 비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왜 은퇴 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은퇴 후 가장 큰 충격 정체성의 상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충격은 나는 더 이상 불려지는 이름이 없다는 점이다. 직함이 사라진 순간 누군가에게 무언가였던 나는 사라지고 그냥 김아무개가 된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회적으로는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무명시가 되어버린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공백기. 대기업 임원 출신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은퇴 후 삶을 위해선 반드시 이 공백을 채워야만 한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재정만이 아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노후자금, 건강보험료 같은 경제적인 이야기를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도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또 다른 고통이다. 정말 중요한 건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 즉, 나는 누구인가를 재정의하고 직함 없이도 존중받는 삶을 사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사례 1 고급차를 팔고 나서야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 가명 씨는 63세에 대기업 전략기획실 임원직에서 은퇴했다. 30년 넘게 기업의 중심에서 살아온 그는 자기 자리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겼다. 퇴직 후에도 습관처럼 아침 일찍 양복을 입고 집 앞 카페에 갔다. 마치 아직도 출근하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나는 더 이상 상무가 아닌데. 그는 그날 오후 본인의 벤츠 차량을 중고로 내놨다. 그 순간부터 진짜 은퇴가 시작됐다. 공공자전거를 타고 마을 봉사 모임에 나가고 동네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시간이 쌓이면서 나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한다. 사례 이 시간은 많은데 쓸모가 없었습니다. 윤태섭 가명 씨는 60세 은퇴 이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영화도 봤다. 처음에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은퇴라며 들떠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문제가 생겼다. 내가 지금 뭘 위해 사는 거지? 윤 씨는 자신이 퇴직 후에 자유를 즐기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목표 없는 하루를 무기력하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는 스스로 노년 커리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역 도서관에서 역사 강의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동네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도 해주었다. 이제 그는 매주 스케줄이 가득하다. 그리고 말한다. 무료했던 은퇴가 사람을 만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사례 3 가장 무서운 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미화 가명 씨는 대기업 인사팀 임원이었고 여성 리더로서 누구보다 인정받았던 인물이다. 퇴직 후 주변에선 이제 좀 쉬어라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정 씨는 불안했다. 회사 밖에선 나는 아무도 아닌데 이 상태로 30년을 산다고? 그녀는 바로 1인 컨설팅 회사를 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컨설팅을 시작했다. 수입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옷을 입고 계획표를 세우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말한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나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에요.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3가지. 나는 직함 없이 누구인가? 회사 이름, 직책이 빠진 나를 떠올려 보자. 그때도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은퇴 후에도 사회 안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취미든 봉사든 강의든 쓸모있는 시간이 나를 살린다. 돈이 아닌 리듬을 준비하라. 매일 일어나서 할 일이 있는가? 주간 계획표가 있는가? 무료함은 건강과 삶의 의미를 함께 무너뜨린다. 마무리 모든 걸 내려놓은 그 남자의 말. 그 대기업 임원은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제는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소소하게 하며 주 1회 마을 도서관에서 인문학 독서 모임을 운영한다. 명함도 없고 누가 알아보는 일도 없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모든 걸 가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사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날이 오기 전에 비움을 연습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은퇴는 공허한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모든 걸 가졌던 남자, 은퇴 후 완전히 비웠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준비 항목. 은퇴는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를 돈의 문제로만 접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은 경제적 문제보다 정체성 상실과 무기력감입니다. 직책, 직함,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을 때 오는 혼란. 시간은 많지만 의미 없는 하루의 반복.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증가. 특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사회적 역할 상실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정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정체성과 역할을 재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은퇴 후 삶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은퇴 설계는 단순히 연금, 저축, 보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 영역이 통합적으로 준비돼야 지속 가능한 은퇴가 가능합니다. 1. 경제적 기반 생활비 예비비 비상금. 매달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중심의 포트폴리오 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배당 수익 등 다원화된 소득원 확보. 예상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 포함한 예비자금 구성 권장. 2. 일상 루틴과 역할 설정. 매일 일어났을 때 해야 할 일과 목적이 있는 삶. 지역사회 활동, 자원봉사, 강의, 취미의 세속적 쓸모가 중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할 것. 3.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 유지. 은퇴 후 관계는 직장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 가족 외의 지속적 인간관계 회복 필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독서 모임, 시니어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 권장. 사례 분석 실패와 성공의 경계는 준비의 유무. 사례 1 직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회복한 은퇴 임원. 벤츠 차량과 임원 직함을 모두 내려놓은 뒤 자전거로 마을을 다니며 봉사활동에 참여. 의미 있는 소속과 활동을 통해 비경제적 만족 확보. 사례 2 자유로운 은퇴의 함정에 빠진 퇴직자. 6개월간 아무런 계획 없이 쉬다 무기력과 우울감에 시달림.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재정비라는 관점 필요. 사례 3 일거리를 넘어 역할을 설계한 여성 임원. 1인 컨설팅 회사를 창업해 작은 수익에도 꾸준한 활동과 사회적 인정 유지. 은퇴 후 삶의 질은 사회적 쓸모에서 비롯됨. 전문가 재연 은퇴 전 점검해야 할 핵심 질문 5가지.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지속적 현금 흐름이 확보돼 있는가? 자산은 보유보다 흐름이 중요하다. 나는 직함 없이도 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은퇴 후 가장 흔한 정체성 상실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목적과 리듬이 있는가? 단순한 취미가 아닌 루틴과 일정이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재정립이 되어 있는가? 은퇴 후 가족과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조율 필요. 결론 은퇴는 일의 끝이 아니라 역할의 재설계. 우리는 은퇴를 마치 생애의 종착점처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인생의 시작입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가는 시대에 은퇴는 단지 삶의 구조가 달라지는 지점일 뿐입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평범한 직장인이든 결국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돈이 아닌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됩니다.